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청소부? 응, 그래. 어머나, 정말 안 됐다. 우리 반에서 그나마 공부 좀 한다던 애가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경미가 자신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립니다. 너 같은 청소부와는 격이 달라. 동창을 무시하던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운명이 그 사람 손안에 있다는 걸,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충격적인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박수연이 집을 나섭니다. 58세인 수연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청소용품들이 정갈하게 들어 있습니다. 목적지는 15층짜리 회색 빌딩, 바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죠. 혼자 중얼거리며 빌딩에 도착한 수연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이 빌딩을 구입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부로 위장해서 이곳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수연은 오늘의 특별한 계획을 확인합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 하나, 그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건물에서 일하는 김경비의 생일이거든요. 김경비님, 안녕하세요. 수연 씨, 벌써 왔어요? 몸은 괜찮고? 60대 중반의 김경비는 혼자 살면서 이 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김경비의 월급도 수연이 몰래 2배로 올려놨거든요. 김경비님, 오늘 생신이시죠? 수연 씨가 어떻게?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수연이 건넨 봉투를 본 김경비는 깜짝 놀랍니다. 이건 뭐예요? 생신 축하드려요.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죠. 김경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1층 로비 청소를 시작하면서 수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카페 사장님, 각종 상점 운영자들. 이들 모두 수연의 세입자들이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오전 10시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고급 피부관리샵을 오픈한다는 여성 사업가. 계약서에는 최경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수연은 갑자기 멈춰섭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관리샵은 강남에서도 유명하거든요. 화려한 샤넬백을 든 여성이 부동산 중개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정말 설마. 시공은 언제쯤 끝날까요? 다음 주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수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수연을 가장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아이 최경미였습니다. 경미는 잠시 멈칫하더니 수연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수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잠깐, 혹시 박수연? 경미야. 어머나, 정말 너구나. 경미가 다가오면서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든 수연의 모습을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청소부? 응, 그래. 어머나, 정말 안 됐다. 우리 반에서 그나마 공부 좀 한다던 애가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경미가 자신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립니다. 나는 이 빌딩에 샵 차려 강남에서 옮겨오는 거야.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경미의 자랑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수연이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고 경미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경미는 꿈에도 모르죠. 너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그래도 옛 동창이니까 가끔 우리 샵에 와. 친구 할인해 줄게. 경미가 가고 난 후 수연은 복도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이야. 하지만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수연은 15층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경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지켜봐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후원해주신 덕분에 이번에도 10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연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빌딩 안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수연은 각 층을 돌면서 청소를 계속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경미의 샵이 과연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허영심이 강했던 경미, 과연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저녁 무렵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수연은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상황들을 생각해 봅니다. 경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자신의 정체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가방 속 지갑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월급의 대부분을 기부용으로 따로 빼놨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의 일상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과연 언제까지 비밀로 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경미와의 재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층에서 청소를 시작한 수연은 경미의 샵 공사 현장을 지나치게 됩니다. 벌써 인테리어 업체들이 와서 작업을 시작했네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며 대리석 타일들이 반입되는 걸 보니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 수연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수연이 돌아봅니다. 경미가 명품 구두를 신고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네요. 벌써 와서 이래? 부지런하긴 하다. 응, 경미야. 공사는 잘 되어가? 당연하지. 강남에서 옮겨오는 거라 시설도 최고급으로 맞추고 있어. 이 샹들리에만 해도 800만 원짜리야. 경미가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수연의 반응을 살핍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어제 생각해보니까 너 정말 불쌍하더라. 불쌍하다고? 이런 데서 청소나 하면서 살고 있잖아. 나이도 이제 60 다 되어 가는데. 걱정된다, 진짜. 경미의 말투에는 동정심보다는 우월감이 더 묻어납니다. 수연은 속으로 씁쓸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미야,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임대료는 많이 나와? 경미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사실 이 빌딩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런 걸 왜 물어? 너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냥 궁금해서. 이 빌딩이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들어서. 뭘 알겠어?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온 거야. 경미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사실 강남샵을 정리하면서 빚이 좀 생겼는데 이곳에서 다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때 다른 입주자들이 지나가자 경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한 최경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피부관리샵 차리신다고 들었어요. 네, 강남에서 10년간 운영하던 샵을 옮겨온 거예요. 곧 오픈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입주자들이 지나간 후 경미가 수연에게 다가옵니다. 아, 참. 얘들한테 소개해 줄게. 우리 빌딩 청소부가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경미야, 굳이 그럴 필요는. 괜찮아, 괜찮아. 숨길 것도 없잖아. 그치? 경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도 참 착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하시네요. 사람들이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경미의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인생이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계속합니다. 경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수연은 15층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바로 저 아래 7층에서 경미가 자신의 화려한 샵을 꾸미고 있겠죠. 하지만 수연은 경미가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니 경미의 보증금이 대출로 마련된 것 같더군요. 그리고 강남샵을 정리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네, 사장님. 7층 새 임차인 말인데 혹시 임대료 납부에 문제는 없을까?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보증금 출처를 보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알겠어. 그냥 지켜보자.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 수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경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경미 씨,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다음 주? 벌써 몇 번째 다음 주예요? 이자만 해도 800만 원이 넘어요.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경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떠난 후 경미가 샵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을 보자마자 경미는 급히 화장을 고치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수연아, 뭐해? 청소하고 있었어. 아, 그래. 아까 그건 그냥 거래처랑 가격 협상하느라 좀 격해진 거야. 경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힘든 일? 나한테 무슨 힘든 일이 있겠어? 오히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쁠 정도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미의 샵에서 직원들이 모두 그만뒀거든요. 월급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수연은 7층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미가 직접 유리창을 닫고 있었거든요. 명품 옷은 온통 물기로 젖어 있었고 평소 완벽했던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경미야? 수연아. 그냥 직원들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경미가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지만 유리창 청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더러워질 뿐이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수연이 다가가서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익힌 솜씨 덕분에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고마워. 경미가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실수로 세제를 경미의 명품 구두에 튀겼습니다. 아, 어떡해. 내 구두. 경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산 200만 원짜리 구두였거든요. 정말 미안해, 경미야.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경미가 구두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하, 200만 원짜리 구두. 이제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끝났는데. 경미야, 무슨 말이야? 경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사실은 말이야. 강남샵도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여기로 도망쳐 온 거야. 뭐라고? 이것도 전부 빌린 돈으로 차린 거야. 이제 정말 끝이야. 경미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수연아.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사실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허세덩어리였다고. 경미야, 너는 그래도 정직하게 일이라도 하는데 난 뭐야? 빚만 몇 억이고 이제 갈 곳도 없어. 수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경미가 자신을 무시했지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측은했거든요. 포기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 무슨 방법? 그때 수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과연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경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지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수연아, 고마워. 경미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관리사무소에서 경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빚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할까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어. 조금만 더 지켜보자. 수연은 여전히 경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7층에 올라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미가 새벽부터 나와서 직접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추리닝을 입고서요. 경미야? 수연아. 미안, 내가 청소하다가 더 더러워진 것 같아. 경미가 서툴게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야지. 이제 이런 일도 배워야 해. 경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있잖아. 혹시 청소일 같은 거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샵은 이제 정리해야겠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런데 나도 뭔가 일은 해야 하잖아. 경미가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소일이 쉬운 게 아닌데. 알아. 그래도 배우고 싶어. 너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 수연은 경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고마워, 수연아. 그날부터 경미는 수연에게 청소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미가 결국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에 취직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경미는 결국 피부관리샵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임대료 3개월 연체에 사채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사장님, 최경미 씨가 오늘 짐을 다 빼갈 예정입니다. 그래, 알겠어. 수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7층을 올라갔습니다. 경미가 혼자서 무거운 짐들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경미야,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처리해야지. 경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자리를 구해야지. 너처럼 청소일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고마워, 수연아.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연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장님, 외벽 청소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최경미라는 분인데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경미가 유리창 청소 일을 시작한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15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빌딩 외벽에 설치된 곤돌라에서 누군가 유리창을 닫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정말 경미였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12층 높이에서 힘겹게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며 우월감에 빠져있던 경미가 이제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점심시간 수연은 1층 로비에서 경미를 기다렸습니다. 외벽 청소가 끝나고 내려온 경미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미야. 수연아. 경미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너 유리창 청소일 시작했구나. 응. 부끄럽지? 경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정직한 일인데. 수연아, 미안해. 왜 갑자기? 예전에 내가 너한테 한 말들. 정말 못된 짓이었어. 이제야 알겠어. 경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가 너무 몰랐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1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더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런데 이상해. 힘들긴 하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 왜?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서. 수연은 경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변화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더욱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7층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15층 높이에서 일하던 경미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곤돌라 안에서 유리창을 닦던 경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경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작게 인사했습니다. 수연도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흘렸습니다. 내가 저기서 저런 일을. 경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 안에서 고급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수연을 무시했던 자신이 이제는 밖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다니. 그날 오후 경미는 휴식 시간에 수연을 찾았습니다. 수연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있잖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갑자기 왜? 오늘 15층에서 일하면서 이 빌딩 전체가 보이더라고. 그때 생각났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경미가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됐네. 경미야.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그때 경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최경미입니다. 네. 내일 야근까지 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어? 좀 그래. 빚이 3억 정도 되는데 이 월급으로는 언제 갚을지. 수연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할까요? 수연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 글쎄,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너처럼. 며칠 후 수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경미가 15층 높이에서 빗속에서도 유리창을 닫고 있었거든요. 위험한데.
수연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 경미가 갑자기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안전장비가 있어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지하 사무실에서 경미의 근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출근도 성실하고 업무 태도도 좋다는 평가였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경미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경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수연이 중얼거릴 때 복도에서 경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수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경미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연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경미가 작업복을 입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너도. 오늘 15층까지 다 해야 해서. 아, 그런데 수연아. 경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혹시 이 빌딩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걸까요? 왜 갑자기?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임대료 못 낸 상황에서도 바로 쫓아내지 않았잖아. 한 달은 더 기다려줬으니까.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경미가 그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니. 그리고 말이야, 이 빌딩에서 일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왜? 직원들 복지도 좋고 임대료도 다른 곳보다 합리적이더라고. 그런 사람은 분명 마음씨가 좋을 거야.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경미야, 사실은.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층 외벽에서 작업하던 다른 직원이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미와 수연이 급히 밖으로 나가니 곤돌라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안전줄에 매달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을까? 119 불러야겠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미는 주저하지 않고 구조 장비를 착용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미야, 위험해. 괜찮아. 저 사람 도와야 해. 경미가 용감하게 동료를 구조하는 모습을 본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진짜로 변한 것이 맞았습니다. 30분 후 구조 작업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경미야, 괜찮아? 응, 괜찮아.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 경미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경미야, 잠깐 시간 있어? 응, 왜?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수연이 경미를 지하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뭔데 이렇게 심각해? 경미야, 놀라지 말고 들어줘. 수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이 빌딩 주인이 나야. 뭐라고? 경미가 눈을 크게 뜨며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농담이지? 아니야. 정말이야. 수연이 주머니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수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미가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5년 전에 샀어. 남편 떠나보내고 평생 모은 돈으로. 그럼 내가 지금까지. 경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건물주를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수연아, 이런 일이. 경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경미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경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수연아. 일어나, 경미야. 우리 친구잖아. 수연이 경미를 일으키려 했지만 경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친구,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잖아.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미가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 너도 힘들었잖아. 그리고 진짜 변하는지 보고 싶었어. 수연이 경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처럼 말이야. 나 같은 인간이 변할 수 있을까? 이미 변했잖아. 오늘 동료 구조하는 모습 봤어. 예전의 너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야. 경미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진작 용서했어. 왜?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친구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경미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일어나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수연이 경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뭐? 너는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건물주인데?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 일이 좋아.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그때 경미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 임대료는? 걱정하지 마. 분할납부로 천천히 갚으면 돼. 그리고 월급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야.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경미가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수연아, 나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게. 약속해. 응, 믿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알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친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 너 혹시 다른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있어?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궁금해? 응. 그럼 보여줄까? 수연이 경미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과연 경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연이 경미를 지하 보일러실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있었고 벽면에는 여러 개의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야? 경미가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내가 하는 다른 일들이야. 수연이 벽면의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장학재단 최고 기부자, 노숙인 쉼터 후원자, 지역사회 봉사상, 모두 박수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야? 응. 경미가 기부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이게 진짜야? 응. 돈은 쓸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경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큰 선행을 하고 있었다니. 수연아, 너는 정말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때 벽면에 걸린 또 다른 문구가 경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 정말 맞는 것 같아.
경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진심이 나를 바꿨으니까. 경미야, 수연아, 나도 이제 진심으로 살고 싶어. 너처럼. 그 순간 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미야, 나랑 같이 일할래? 뭐라고? 이 빌딩 관리를 같이 해보자. 내가 변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경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수연은 빌딩 전체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복지 개선과 자립 여성 재취업 기금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큰 돈을. 관리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수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경미는 정식으로 빌딩 관리팀에 합류했습니다. 유리창 청소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경미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직원들도 경미의 변화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하지만 경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를 무시한 것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아니야, 난 꼭 사과해야 해. 다른 사람들한테도. 경미가 빌딩 입주자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연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미 씨,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수연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람들은 경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 PD가 빌딩을 찾아왔습니다. 박수연 사장님이시죠? 기부 관련 인터뷰 요청드리려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연이 거절하려 할 때 경미가 나섰습니다. PD님, 저희 사장님은 인터뷰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미야? 수연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경미가 PD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의 이름보다는 이 빌딩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짜 감동은 거기에 있거든요. PD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저처럼 말이에요. 경미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오만했던 과거, 몰락의 순간,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진심 때문이었어요. 경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며칠 후 경미는 다른 여성 창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재창업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너처럼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넌 이미 하고 있어. 변화한 내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15층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물어봐도 될까? 뭐?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넓었어? 글쎄,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인 것 같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았거든. 그래서 매일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응. 돈도, 지위도 결국 다 허상이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지. 경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진짜 성공이 뭔지. 뭔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너처럼.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미야, 고마워.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인데. 아니야. 내가 변화해줘서 내가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경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내일부터 더 큰 일을 해보자. 무슨 말이야? 이 빌딩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사람들도 도와주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수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과 경미는 약속대로 더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미가 주도하여 만든 소상공인 재창업 협동조합은 이제 50명의 회원을 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경미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났어요. 사업 실패로 절망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경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경미가 말하자 상담받던 여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증명이잖아요. 같은 시간 수연은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빌딩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수연은 계속 청소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왜 계속 이 일을 하세요? 이게 제 자리예요. 여기서 가장 행복하거든요. 지나가던 입주자가 수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연 사장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연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시청에서 온 공무원이었습니다. 박수연 사장님, 최경미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번에 지역사회 공헌대상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두 분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수연과 경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보다 더 소중한 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미가 말했습니다. 시상식 날 두 사람은 나란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고 있었고 경미도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복장이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경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경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경미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수연이 경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걸 증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15층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가끔 꿈 같아. 뭐가?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내가 내 친구라는 게.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응.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하고 있잖아.
그때 경미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있잖아. 예전에 내가 너한테 청소부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해? 응.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내 가장 소중한 친구는 이 빌딩 사장님이야라고. 수연도 웃었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내 가장 믿음직한 동료는 예전에 유리창 청소를 했던 친구야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계속 이 일하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응, 죽을 때까지. 1년 후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손가락질하던 그녀는 몰랐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연은 매일 아침 5시에 빌딩에 나와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미는 8시에 출근해서 협동조합 업무와 빌딩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화이팅? 경미야도 화이팅? 두 사람의 인사소리가 빌딩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건물은 그대로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하는 경미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매일매일 고마워. 나도 고마워, 경미야. 뭐가? 내가 변해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이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경미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매일 느낀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경미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경미도 같은 시간 자신의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질하던 내 손이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란 걸. 그 여자가 나에게 가르쳐 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찾은 것 같다. 새벽이 밝아오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연과 경미의 따뜻한 우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따뜻한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